네, 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가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죠. 중국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FSG 한국증권이죠. 이 남동안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금요일 이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가 지난주까지는 많이 좀 요동을 쳤었고, 월요일날 많이 좀 떨어졌지만 3월 들어서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연일도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준율 인하, 양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주요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좀 안정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의 주간 동향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향후 장세를 예측하는 데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 한 주간의 동향을 한번 좀 심층적으로 개별 일자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개별 일자별로 어떤 요인들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일별 움직임을 좀 살펴본다면 특징적인 것은 주 초반 약세 움직임을 보였고 주 후반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주 초반의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약세를 보였고요. 또한 위안화도 경제 지표 약세에 힘입어서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면 주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반등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지난 29일 월요일장을 좀 살펴보면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가 2.86%가 내린 2687.98포인트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장중 한때 4% 넘게 폭락하는 장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주 하락 요인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5거래일 연속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자본 유출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들이 증폭이 됐었습니다. 이날 위안화 가치는 0.1%가 하락한 수준에서 고시가 됐고요. 또한 인민은행의 일단 위안화 가치 하락이 5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1월 7일 이후 최장기간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위안화가 정말 주요 이슈였죠. 이 월요일에 이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국 정부도 위안화 환율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조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위안화 가치 절하가 계속되면서 중국 내 외국계 자본 유출에 대한 이제 우려가 증폭이 됐고요.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본 유출과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해서 주요 해외 투자 촉진 프로그램들의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중국 증시는 불안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왔고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특히 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예상이 되면서 증시 하락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 밖에도 또 다른 요인으로는 G20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결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또 주식시장에서는 좀 많이 출회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주시죠.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난 주말 상하이에서 이제 개최가 됐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시장이 기대했던 경기 부양을 위한 구체적 방침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증시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실망 매물들도 좀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이제 있었던 주 이슈는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 환율 안정을 촉구하는 주요국 정상들의 목소리가 부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위안화 하락 압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지준율 인하 소식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또 중요한 그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이번 주에 또 수요일부터는 주가가 또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준율 인하 발표 이후에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 2,700선을 하회했던 상하이 지수가 다시 2,700선을 타고 2,800선까지 진입하는 데는 이제 지준율 인하 효과가 좀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일단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 체계 하나로 지준율을 기존 17.5%에서 17%로 인하했습니다. 경기 둔화가 심화가 되자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해 10월 23일 이후에 넉 달 만에 이날 다시 지준율을 낮춘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의 장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일단 3월에 첫 거래일을 시작을 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전일 대비 1.68%가 상승한 2,733.1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지준율 인하 효과, 이에 따른 영향이 좀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날 이제 위안화 가치 절상이 증시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이 6.5385 위안으로 고시가 됐는데 일단 0.1%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위안화 가치가 8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건데,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위안화 추가 절하를 우려했던 시장의 인식을 이제 좀 의식했던 조치다 이런 분석이 나온 가운데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3일부터 시작이 되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증시의 움직임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워낙에 이슈가 많았던 한 주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제조업 지표, 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됐어요. 지금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지표, 차이슨 제조업 지표, 또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죠. 네,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주 초반 우려하면서 시장의 약세 움직임을 이끌었던 것처럼 예상했던 대로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표죠. 49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과 예상치인 49.4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개월째 기준선인 50선을 하회를 하면서 일단 시장에 이제 부담감을 키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제조업 PMI도 52.7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에 기록을 했던 53.5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과 그리고 시장조사 업체인 마켓이 공동으로 집계하는 제조업 PMI도 이날 48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과 예상치인 48.4를 모두 하회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의 상해 종합지수는 116.51포인트, 그러니까 전일 대비 4.26%가 상승한 2,849.68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해 지수가 이같이 상승폭이 110포인트를 상회한 것이 지난해 11월 4일 142.94포인트를 상승한 이후에 4개월 만에 처음 나타나는 움직임인데요. 중국 증시가 개장 전에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은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지준율 인하 이후의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 정부가 특히 이제 전인대에서 추가 개혁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고요.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 확대 그리고 소비 부양책 등이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들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 증시의 상승폭을 이끌었습니다. 였던 대로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펼쳐졌었는데요. 자, 무디스의 보고서 내용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무디스 내용들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2일에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등급 전망 변화의 이유를 3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재정 지표 악화, 그리고 외환 보유액 감소, 마지막으로 당국의 개혁 이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 3가지 요인을 뽑았습니다. 먼저 재정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무디스는 중국 정부의 재정 능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방 정부와 국책은행 그리고 국영기업 등과 관련한
채무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소송과 회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장래 조건이 바뀔 경우에는 갚아야 되는 우발 채무가 그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2012년도의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의 32.5%에 불과했던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6%까지 올랐고요. 2017년도에는 43%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 외환 보유액 감소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외부 취약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지난 2014년 6월 3조 9,932억 달러에서 올 1월 말 기준으로는 3조 2천억 달러까지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본 유출세가 이렇게 계속되면요, 시중 은행들이 유동성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당국의 개혁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을 내놓았는데 정책 결정자들의 신뢰에 대한 우려도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용평가사는 정부의 국영기업 채무 지원 등의 개혁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면서 개혁 이행의 실패는 정책 결정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다만 이제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 자체는 AA3로 유지를 했습니다. AA3는 무디스의 21단계 등급 중에서 상위 네 번째 등급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과 칠레 등과 같은 등급이고요. 한국보다는 한 등급 아래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 밖에 이날 증시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일부 증권사들이 주식담보대출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한 홍콩과 중국의 연계망이죠. 후구통을 통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도 증시에 이날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날 순매수억이 24억 4,100만 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후구통에서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를 어느 정도 좀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해 지수가 0.4%가 오른 2,859선에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양해에서 발표될 경제 정책 중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올해 들어서 19%대의 약세 움직임, 폭락세를 보였지만 양해가 시작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간 흐름을 살펴본다면 주 중반 이후 지준율 인하와 함께 양해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유입이 되면서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양회가 개막이 됐죠. 이제 정협이 개막이 됐고 이제 내일 전인대가 개막이 되게 되는데 경기부양 카드가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도 오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양회 기대감이 어느 정도까지 증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회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살펴본다면 주초 증시가 최근 이제 기술적으로 매물대가 강한 매물대였던 2,740선. 이 가격대를 하회 돌파한 이후에 2,70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렌지권 2,740선에서 2,940선으로 회복한 데에는 양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만큼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특히 주 초반 불안했던 증시 움직임에서 증시 불안이 양해 이후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예상대로 시장의 움직임도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해에서 발표될 경제정책 중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전인대에서
추가 개혁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양회에 대한 기대감들, 추가 발표책들이 증시 반등세를 이끌면서 최근 움직임을 보였던 앞서 말씀드렸던 2740선에서 2940선 렌지상을 다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경계의 목소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자본 이탈이 이제 심화가 되고요. 그리고 성장 둔화가 기업들의 수익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주간 단위로 양봉을 내면서 안정을 찾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이벤트와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제 주간까지 마지막으로 바라본다라면은 5일에 있을 전인대 개혁 조치까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안화 움직임의 향방도 증시에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 위안화의 움직임과 함께 증시가 역상반되는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되는 움직임에 증시 움직임을 좀 대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증시를 거래를 할 때는 위안의 움직임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제 가장 관건은 인위적인 부양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추가 매수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 시점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가격대 앞서 말씀드렸던 2700선에서 2940선까지의 렌지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위쪽으로는 2940선의 돌파 여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740선의 하향 이탈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지 여부를 좀 살펴보는 것이 다음 주 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SFG 남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